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술주는 무너지고 있고요. 소비주는 움직이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연준의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폭풍 전야 같은 주식시장 흐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선물은요, 0.1% 상승, S&P 500은 보합권,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선물은 그야말로 숨 고르기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제 팔란티어, AMD, 엔비디아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1% 넘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빅테크 피로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끌던 기술주의 매력이 약해지자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주목받는 건 바로 소비 관련주입니다. 홈디포는 미국 내 매출이 늘면서 주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엔 타깃과 월마트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단순히 매출이 아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기 월마트는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니네가 관세 먹어라. 정말 좀 쇼킹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진짜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요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입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은 흔들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를 낮출지 유지할지 투자자들 모두가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7월 FMC 회의록도 공개되는데요. 이건 마치 파월 발언 전에 티저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술주의 후퇴, 소비주의 반격, 그리고 금요일을 기다리는 파월의 연설까지 이번 주는 말 그대로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가 결정되는 한 주입니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파월은 금리의 방향을 어떻게 또 잡을까요? 지켜볼 건 많고 방향은 갈립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죠. 지금은 눈 감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등으로 EV 섹터주는 마이너스 1%, 테슬라도 마이너스 1%, 루시드만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 2달러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단 하루 동안 2% 넘게 하락하며 오늘 투자자들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2.21불까지 올라갔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오후 내내 2.13불에서 2.15불 사이의 박스권 횡보를 반복했네요. 특히 4시 이후에는 거래량도 줄었고요. 거의 움직임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마치 폭풍전 고요 같은 느낌이죠. 리버스 스플릿이 결정되고 나서 단기 상승을 노린 세력들이 빠지자 주가는 바로 무너졌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나스닥은 하락세, 소비주는 살아나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기차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의미합니다. 루시드처럼 적자를 감수하며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에겐 매우 불리한 환경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루시드 측에서 제시한 전략으로 꼭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전기차 시장을 공략 중인 루시드. 하지만 생각보다 판매량이 뜨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루시드는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어떤 카드였을까요? 최근 두바이 이슬람은행과 손잡고요. 루시드 에어 구매자를 위한 파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0.99% 초저금리로 최대 5년까지 할부가 이어지고요. 첫 해 등록비는 무료 홈 충전기 그리고 설치 지원까지 해줍니다. 5년 또는 10만 킬로미터 무상 정비가 이루어지고요. 4년 동안 긴급 출동 서비스, 8년 배터리 보증. 기존 웹사이트에서는 0% 무이자 할부와 보험, 정비, 충전기 설치 지원을 강조했지만 이번 금융 프로모션은 등록비 무료로 포인트가 살짝 다릅니다. 그렇다면 중동 시장에서 루시드는 얼마나 팔았을까요? 자, 사우디에서는 35.9 밀리언 달러, 전분기 대비 플러스 378%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0.7 밀리언 달러, 플러스 133% 상승했는데요.
사우디는 수백 대 수준,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아직 두 자릿수 안팎으로 보입니다. 루시드 에어의 아랍에미리트의 판매가는 최저 트림이 약 84,300달러라고 하는데요. 루시드의 아랍에미리트의 도전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점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시장 안착의 기회를 노리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유럽 판매량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루시드 모터스가 9월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쇼에서 루시드 그래비티를 유럽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미넨에 있는 루시드 스튜디오에서도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시드 그래비티 SUV, 에어 그랜드 투어링, 에어 사파이어입니다. 그래비티는 현재 상위 트림만 생산 중에 있지만 루시드는 그래서 2025년 중반부터 유럽 판매를 시작하고요. 2026년 초에 첫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비티의 유럽 판매 가격은 세단 모델인 에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드의 전 유럽 책임자인 알렉산더 루츠는요, 에어와 같은 가격을 최대한 맞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죠. 그래서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서 브랜드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노르웨이 등 8개 도시에서 매장을 운영 중에 있지만 판매량이 정말 처참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개선시켜야 되겠고요. 스위스 취리에는 올해 가을 신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18개월 내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도 진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가봐야 알겠죠. 유럽 판매량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분명히 진출은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법인 고객 대상 플릿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임시 CEO인 마크 윈터호프는 공급망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기업 대상 플릿 프로그램도 런칭을 완료했고요. 유럽에서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 루시드입니다. 유럽 시장에 어떤 반항을 일으킬지 이제 곧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스 스플릿 이후 이어진 주가 하락은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루시드는 단순히 숫자에 흔들리는 기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의 맞춤형 금융 프로모션은요,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를 더 확실히 다지겠다는 움직임이겠고요. 이번 루시드 그래비티의 유럽 데뷔는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는 또 다른 도약의 신호탄일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루시드는 다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힘든 장이었지만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